우리 인민들에게 신선한 과일을 먹이시려고 마음 쓰시는 경리하는 김정은 동지의 숭고한 인민사랑의 자욱은 노동당 시대의 청춘과언으로 훌륭히 변모된 고산 과수종합농장에도 뜨겁게 새겨져 있습니다. 주체 103 2014년 7월 23일 이곳 과수종합농장을 찾으신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농장을 일일이 돌아보시며 발전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었습니다. 그날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삼복철 중에도 제일 뜨거운 낮 시간에 바로 이 양사 전망대에 오르시어 출렁이는 이제 과수의 바다를 바라보시면서 아마 시인들이 이것이 올라오면 시상이 저절로 떠오를 것이라고 기쁨에 넘쳐서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과수농장의 역사의 첫 페이지는 우리 장군님께서 쓰셨다고, 시종님의 원대한 구상에 와요 창설된 고산 과수농장은 장군님이 헌신과 로고 속에 오늘과 같이 대규모 과일 생산 기지로 전변되었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제대군이 살림집에 들리셔서는 그들이 살림 형편도 친부모의 심정으로 이제 알아보셨고, 또 키낮은 사과나무 밭에 들리셔서는 주렁진 사과나무를 배경으로 사진도 찍어주시면서 정말 우리 농장의 전변을 두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러시면서 다른 과수농장들과 사과 생산량을 누리기 위한 경쟁을 벌일 때 대한 이런 말씀, 지력을 높일 때 대한 문제, 가물과 폭우, 얼구매를 막을 때 대한 문제를 비롯해서 과수업 발전에서 나와서는 과학적 문제들을 환히 밝혀주셨습니다. 정말이지 우리 농장을 사회주의 문명국의 채무에 맞는 표준 농장으로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 만한 과수농장으로 꾸려주시려고 마음쓰시는 우리 총비서 동지 하늘같은 사랑과 믿음에 의해서 우리 농장은 오늘과 같이 나라의 대규모 과일 생산 기지로 인민생활에 참답게 이바지하는 청춘가원으로 전변되게 되었습니다. 그날 그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정담화 불러신 철렁 아래 사과바다,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우리 종업원들은 가슴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가르쳤은 대로 가물 견딜성과 병해충 견딜성, 추위 견딜성, 비바람 견딜성이 강한 품종들로 연차별로 우리가 그 계획을 세워서 불의바꿈을 100% 진행하고, 그에 맞게 과일나무 영양가리를 개선해서 우리 도안의 그 유가원과 애육원, 초등학원, 중등학원을 비롯해서 그 원아들과 도안의 인민들에게 맛좋고 신선한 과일을 이렇게 좀 원만히 생산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혁명의 성스러운 노종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령도 따라 항일의 혈전만리 눈멀어 만리를 헤치면서 조선혁명의 만년 제보인 백두의 혁명 전통, 영원히 계승해 나가야 할 고귀한 전통을 마련한 혁명 선열들의 불굴의 모습이 역력히 아로새겨져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받들어 모시는 길에 혁명의 승리가 있고 인민의 참된 삶과 조국의 밝은 미래가 있음을 철의 진리로 간직하고, 모진 고난과 시련을 웃으며 헤친 열혈 투사들 속에는 항일혁명 투사 김주현 동지도 있습니다. 항일혁명 투사 김주현 동지 하게 되면은 항일 유격 때의 가장 대표적인 후방 일꾼으로 알려진 분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고록에서 김주현 동지에 대해서 힘든 일거리가 생길 때마다 제일 먼저 찾게 되는 사람, 우리 모두가 아끼고 사랑하는 부대의 법이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국가진 혁명 임무에 대한 강한 책임성과 높은 정치적 자질, 그 어린한 사업 방법은 모든 지휘관들의 기강으로 삼을 만한 것이었다고, 한마디로 말해서 문무를 겸비한 지휘관이었다고 뜨겁게 해가셨습니다. 투철한 혁명적 수령관을 지닌 김주현 동지였기에 일시 과오를 범하고 작식대원으로 일할 때에도 자신을 더욱 단련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했으며, 그 후 7년 대장의 중임을 받아 안고 무비의 헌신성과 희생성을 발휘하면서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김주현 동지는 1937년 10월에 멍강년 남패자의 수림 속에서 부상당한 동지들을 위해서 산골을 채취하다가 적들과 불의의 저우에서 희생됐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34살이었습니다. 그가 전사한 후에 그의 배낭을 헤쳐보니까 그 속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누구에게나 있어야 하는 예비 신발조차도 없었습니다. 그 빈 배낭을 보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너무도 가슴이 아프시어 많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수령님께서는 김지연 동무가 후방부관 시절부터 구해드린 쌀과 군복천, 신발을 모두 쌓아놓으면 아마 산더미를 이룰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해서 김주현 동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고하시었습니다. 그 빈 배낭은 혁명가의 재산과 인생관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하였다. 행복을 지향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다. 세상에는 황금만을 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사람들의 눈으로 본다면 김주현은 아무 재산도 없는 무산자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김주현이야말로 진짜 고부였다고 생각한다. 비록 자신을 위해서 남긴 것은 없어도 혁명을 위해 동지들을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깡그리 다 바치는 것을 도없는 삶의 보람으로 여긴 김주현 동지. 항일혁명 투사들의 고결한 정신세계와 빛나는 생은 오늘도 후대들에게 혁명전사의 삶은 무엇으로 빛나야 하는가를 고귀한 진리로 새겨주고 있습니다. 항일의 나날 혁명선열들이 발휘한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조국과 인민에 대한 무한한 헌신성, 혁명적 동지의 숭고한 녹슨, 세대와 세대를 이어 영원히 빛내가야 할 귀중한 정신적 유산입니다. 김용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담화. 남조선 당국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온교리와 내외의 한결같은 기대 속에 힘들게 마련되었던 반전의 기회를 외면하고 8월 10일부터 우리 국가를 적으로 간주하여 진행하는 전쟁 연습을 또다시 벌려놓는 광기를 부리기 시작하였다.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당중앙위원회의 위임에 따라 지난 8월 1일 남조선이 미국과 벌려놓는 전쟁 연습이 북남 관계의 앞길을 더욱 암담하게 하는 재미없는 전주곡이 될 것이라는 것을 상기시키며 희망과 절망이라는 두 길 가운데서 선택은 전적으로 남조선 당국이 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심장한 경고를 담아 담화문을 발표하였다. 남조선 당국에 분명한 선택의 기회를 주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 당국은 이번에 변명할 여지 없이 자기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입버릇처럼 내어온 평화와 신뢰라는 것이 한간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 보였다. 우리의 고론을 무시하고 동족과의 화합이 아니라 외세와의 동맹을, 긴장 완화가 아니라 긴장 격화를, 관계 개선이 아니라 대결이라는 길을 선택한 것이다. 기회를 앞에 놓고도 남조선 당국이 명백한 자기들의 선택을 온 세상에 알린 이상 우리도 이제는 그에 맞는 더 명백한 결심을 내려야 한다. 우리는 이미 천명한 대로 그들 스스로가 얼마나 위험한 선택을 하였는지, 잘못된 선택으로 하여 스스로가 얼마나 엄청난 안보 위기에 다가가고 있는가를 시시각각으로 느끼게 해줄 것이다. 북남 관계 개선의 기회를 제 손으로 날려보내고 우리의 선의에 적대 행위로 대답한 대가에 대하여 똑바로 알게 해줘야 한다. 남조선과 미국이 변함없이 우리 국가와의 대결을 선택한 이상 우리도 다른 선택이란 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중단 없이 진행해 나갈 것이다. 주체 110 2021년 8월 11일 평양. 금속공업 부문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경제건설의 1211거지를 지켜선 무거운 책임과 본분을 자각하고 대중적 기술혁신 운동을 활발히 벌이면서
생산 토대의 정비 보강과 현행 철강제 생산을 누리기 위한 집단적 경쟁 열풍을 고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송작전을 작성했습니다. 지금 하반년 전투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송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송에서 결사서 벌리자. 모든 일꾼들이 해당 공장 겹소들이 다 나가서 올해 말까지 결사전을 벌리고 당 앞에 책임지자. 또 도시 총하자. 이런 준비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김책수 전륜학 기업소에서 산소 분리기, 여기서 중속기 대처와 공기 압축기 1기단 날개, 이걸 이번에 우리 서재로, 우리 가공 기술로 다 완료해서 다 조립했습니다. 샘물이 도착 시간부터 시작해서 공정 맞물림은 우리 사령체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사령원들이 자기 초소에서 비누공기를 앞혀놓고 샘물이 오는 시간과 도착 시간에 따라서 내 차지별로 나가면서 공정 시간을 단축해서 열 손실을 줄이기 위한 이 대책을 똑똑히 하고 있습니다. 이 강철 생산을 정상화하더라도 이 점결제를 우리식으로 개발해야 된단 말입니다. 점결제가 없으면 내화벽들 우선 생산 못하고 내화벽들이 있어야 샘물을 받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합기업소 기술자들과 국가과학원 과학자 기술자들이 힘을 합쳐서 이 점결제 문제를 해결해서 철강제 생산에 조금이나마 기여했습니다. 불용 합금철 공장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은 집단주의적 경쟁 열풍 속에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과감히 극복하며 합금철 생산에서 높은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그 종업원들이 특히 용역들이 불불 끓고 있습니다. 자기 원료 장이 외에 다음 교대가 사용할 수 있는 원료까지 선행 보장해주고, 그리고 다음 교대 지장 갈 수 있는 설비들이 그 교대에서 다 배치해주고 다음 교대 생산을 도와줌으로써 교대별 맡겨진 과제가 넘쳐 수행하게 되고, 집단주의 미풍이 높이 발양되는 속에 이곳 공장에서는 망간철 생산 공정을 새롭게 확립하고 여러 가지 합리적인 기술력 신화를 적극 창안 도입하고 있습니다. 해산 강철 분공장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은 대중적 기술혁신 운동으로 원료의 국산화를 실현해 나가면서 필요한 생산 공정을 자체의 힘으로 꾸려 강철 생산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분공장에서는 이용의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술혁신안들을 적극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평안남도안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강철 전선을 계속 힘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도급 기관 기업소들에서는 금속공업 부문의 노동계급과 한전호에선 심정으로 많은 파초를 수집해서 천리마지강윤합기업소에 집중 수송했습니다. 북청 돼지공장이 새로 일떠서 준공됐습니다. 위생 통과실, 비육 호동, 정축 호동들로 이루어진 공장에는 사료 가공과 운반 개통, 고기 가공, 유기질 비료 생산 공정 등이 급전에 갖춰져 있으며 고리용 순환 생산 체계가 확립되어 있습니다. 축산업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질 데 대한 당 정책을 받들고 함경남도에서는 자체의 힘으로 공장을 일떠 세울 면밀한 작전을 세우고 건설을 적극 내밀었습니다. 함경남도와 북청군의 일꾼들이 새로 일떠선 공장의 여러 곳을 돌아봤습니다. 북청 돼지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당 대회와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들의 사상과 정신을 받들어 고기 생산을 늘림으로써 인민들의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요리에 넘쳐 있습니다. 높은 실력과 참신한 강연 활동으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 정책 관철회로 적극 불러일으키고 있는 당 초급 선전일꾼 대회의 앞장에는 선전 활동을 주동적으로 창발적으로 벌려 성과를 거두고 있는 모범 강연 강사들이 서 있습니다. 대중의 정신력을 분출시키기 위한 사업에 모든 지혜와 정률을 바쳐가고 있는 금성정치대학 강좌장 홍태연 선생님입니다. 그를 가리켜 사람들은 기다려지는 강사, 실력과 형의 강사라고 존경을 담아 부르고 있습니다. 무슨 당 정책이 대중에게 공감되고 또 그 대중이 스스로가 자기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이렇게 논리정연하게, 사리정연하게 이렇게 대중과 같은 마음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우선 정책 주대가 명백하면서도 이게 그 말하자면 생활적인
이런 걸 이제 다 결합시켜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재고수 다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니까 강사 선생님 강연을 기다리고 그러니까 이 당 정책이 꽉 찼단 말입니다. 그야말로 우리는 백과사전이랍니다. 우리 강사 선생님 보고.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강사 선생님은 진짜 박사라 우리 황 박사 선생님은 진짜 박사다 이런 평가입니다. 우리 강사 선생님은 정말 강연 제강 하나하나를 완성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품을 많이 넣는지 모릅니다. 스승님들이 강사 선생님에게 묻곤 합니다. 강사 선생님은 그 학생들에게 강의하는 그 내용 하나하나만 가지고서라도 얼마든지 풍부히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왜 그렇게 품을 넣는가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강사 선생님은 자기는 순수 교원이기 전에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 당 정책을 해설 선전해주는 그런 강연 강사이기 때문에 그들이 알고 싶어하는 문제, 듣고 싶어하는 문제를 해설해 주자면 많은 품을 넣어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10여 년 동안 지귀 강연 강사로 사업하고 있는 철도 송당학교 부부장 김종철 동지입니다. 김종철 동지의 활동에서 특징적인 것은 모든 강연 활동을 구체적인 현실과 밀접히 결부해서 진행해 나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누구보다도 출장이 많은 그였지만 당의 노선과 정책을 환히 꿰뚫기 위해 언제나 학습을 꾸준히 해서 수많은 자료들을 강연 제강에 반영함으로써 강연의 실효성을 높이고 수백 차에 걸치는 집중 강연 선전 활동으로 대중을 당 정책 관철회로 불러일으키는 데 적극 이바지했습니다. 당의 사랑과 믿음을 한 생의 제보로 간직하고 강연 선전 활동을 열정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철도방송위원회 부원 장성호 동지입니다. 이 성공한 강연이란 과연 어떤 것인가? 대중이 선호하고 대중이 호응하면서 대중 속에 그 목소리가 실제 가닿는 그런 강연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저는 우리 강연 강사 동지한테서 느꼈습니다. 정말이지 우리 강연 강사 동지의 강연은 누구나 손꼽아 기다리고 정말 현실에 발을 붙인 그런 강연입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제8차 사상일권 대회에서 목마른 사람에게 어디 가면 물을 마실 수 있다고 알려주는 것처럼 사람들이 알고 싶어하고 듣고 싶어하는 것을 당 정책에 입각해서 귀에 쏙쏙 들어가게 선전하는데 주목을 돌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가르치신 바와 같이 사람들이 제일 알고 싶어하는 문제를 통속적이고 구수하면서도 품이 있는 이런 자료를 안받침해서 진행할 때 사람들이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하는 강연에 사람들이 귀를 감고 다 듣고 나서 시원해하고 기뻐할 때 정말 이 강연 강사된 이런 긍지와 보람을 한껏 느끼곤 합니다. 우리 당이 제시한 예술의 대중화 방침을 받들고 평안남도에서 소묘, 소예 이동 전시회 및 조각공예 축전을 의의 있게 조직해서 대중의 창작 의욕을 높여주고 명작 창작회로 적극 떠밀어주기 위한 사업을 짜고 들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창작가들의 경쟁 요리를 높이는 데서 전시회 축전들을 자주 조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이동 전시회 축전에 소묘, 소예 작품은 170여 점, 조각공예 작품은 30여 점이 출품되었습니다. 당제 8차대 결정관철에 떨쳐나선 각계층 근로자들의 모습을 예술적으로 잘 형상한 것으로 해서 참관자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여러 미술 작품들이 다 들어왔지만 여기 정의공예, 소나무 장식과병, 평송사범대학 김동육 선생이 창작한 작품인데 보십시오. 이거 재료도 흔한 정의로 만들었고 또 국수인 소나무를 형상한 것으로 해서 참관자들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도미술 창작사 조각가 김태성 동무가 창작한 수지공예 딱 한 권만인데 민족성을 생동하게 반영하고 또 창작 기법이 새로운 것을 해서 참관자들의 감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 지역에 구름이 끼면서 함경북도 바닷가의 일부 지역에서 폭우,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 강수량이 많은 지역을 보면 여류돌지 현재 화대 395mm,
명천군 보촌리 179mm, 경송 145mm, 김제 118mm입니다. 함경남도 일부 지역에서는 오후부터 비와 소낙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함경북도의 여러 지역과 라손시에서 폭우를 동반한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 특히 국부족 지역에서는 200mm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내릴 것이 예견됩니다. (10일) 현재 세계보건기구에 보고된 세계적인 감염자는 2억 471만여 명, 사망자는 432만 5,600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러시아에서 전염병 전파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9일 현재 전국적으로 감염자 수는 646만 9,910명, 사망자 수는 16만 5,650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 나라에서는 지난 한 주일 동안 5,529명이 사망했는데, 이것은 전염병 발생 이래 7번째로 갱신된 최고 기록으로 된다고 합니다. 이 나라의 하루 사망자 수를 보면 1개월 남아 700 내지 800명을 헤아리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 보건상은 악성 전염병의 새로운 파동이 변이 비루스들의 전파로 해서 보다 공격적인 것으로 되고 있으며, 그 전파 속도도 더 빨라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델타 변이 비루스는 접촉에 의한 전염력이 보다 강하며, 일단 감염되면 그 잠복기와 중증 상태로 넘어가는 시간이 짧다고 하면서, 이 비루스 감염자들이 5일이면 중증 상태로 넘어가는 것을 자주 목격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중국에서 신형 코로나 비루스 감염증의 전파를 막기 위한 방역 사업을 보다 강화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시 정부는 시안의 약국들에서 방역학적 요구를 준수하며 기침과 열나기, 목 아픔 치료약을 구입하는 사람들을 장악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강서성 양주시에서는 최근 38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서 봉쇄관리구역들에서 주민들의 외출을 엄금하는 등 방역사업의 도수를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그리스의 에보이아 섬에서 산불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고온과 센 바람에 의해 산불은 6일째 수천 헥타르의 수림을 불태우면서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산불로 5개 마을이 폐허로 됐으며 공포에 질린 수천 명의 주민들이 배를 타고 피난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방대원들이 섬의 북부와 남부 지역에서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불길은 좀처럼 사그러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중국에서 멸종위기에 처한 티베트 들량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놓고 있습니다. 국제자연 및 자연자원보호연맹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티베트 들량은 절멸위기에 처한 동물종 목록에 올라 있다고 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이 나라에서는 밀렵행위로 해서 티베트 들량의 마리수가 급격히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티베트 들량을 1급 국가보호동물종에 포함시키고
안정된 서식지를 마련해줘 적극 보호 증식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해서 티베트 들량의 마리수는 20년 전에 비해서 4배로 늘어나 30여만 마리에 달한다고 합니다. 다음, 러시아의 시베리 지역에서 용구 동토층 녹음 속도가 빨라져 심각한 문제들이 산생되고 있다고 합니다. 용구 동토층은 러시아 육지 지하 면적의 65%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오름층이 급속히 녹아내리면서 오름 속에 응축되어 있던 탄소와 메탄가스를 비롯한 방대한 양의 온실가스가 대기 중에 방출되고 있으며 심각한 지반 침하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만일 이런 현상이 지속된다면 동토층에 존재하던 생태계와 모든 하부 구조가 파괴되는 심각한 결과가 초래되게 된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가 이러한 현상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되며 이것은 앞으로 시베리 지역에 보다 큰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전반적 지역에 구름이 끼면서 여러 지역에서 비와 소낙비가 내렸고 함경북도 바닷가의 일부 지역에서는 폭우도 내렸습니다. 특히 화대에서는 강한 폭우를 동반한 350mm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30일 들어서 평년보다 1도 높았습니다. 폭우 많은 비 주의경보입니다. 오늘 밤부터 모레까지 함경북도의 여러 지역과 라선시에서 폭우를 동반한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 특히 북부적 지역에서는 200mm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내릴 것이 예견됩니다. 현재까지 이 지역들에서 많은 비가 내린 상태에서 오늘 밤에 이어 모레까지도 폭우를 동반한 많은 비가 또다시 내릴 것이 예견되는 데 맞게 모든 부문에서는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특히 산림집들을 비롯한 건물들과 농경지들, 오랑천 발전소와 단천 발전소를 비롯한 이 주요 대상 건설장, 그리고 도로, 철길, 강하천 제방들이 토속류와 산사태 위에서 침수 피해를 받지 않도록 물빼기 대책을 철저히 세우며 감시 및 통보 체계를 더욱 강화하기 바랍니다. 오늘 밤 동해안 중부 이북 지역에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고 북부 내륙 지역에서는 흐려서 산발 쪽으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은 8월 12일 목요일 음력으로 7월 초닫습니다. 내일 북부 내륙 지역과 함경북도 라선시에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고 북부 내륙 지역에서는 폭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함경남도와 강원도의 여러 지역에서는 대체로 흐려서 산발 쪽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안북도에서는 대체로 흐리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흐렸다가 개이겠습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동풍이 2 내지 5m 불고 흐렸다가 오후부터 개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21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29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미령 남동풍이 2 내지 5m 불고 흐려서 오후와 밤에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산시 남동풍이 2 내지 5m 불고 흐려서 오후와 밤에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강계시 남동풍이 2 내지 5m 불고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청진시는 북동풍이 5 내지 8m 불고 비교적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시 북동풍이 3 내지 6m 불고 흐려서 오후와 밤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원산시 북동풍이 3 내지 6m 불고 흐려서 저녁과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신의주시는 북동풍이 2 내지 5m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평성시 북동풍이 2 내지 5m 불고 흐렸다가 오후부터 개이겠습니다. 사리원시 북동풍이 2 내지 5m 불고 흐렸다가 오후부터 개이겠습니다. 해주시 북동풍이 2 내지 5m 불고 흐렸다가 오후부터 개이겠습니다. 개성시
북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흐렸다가 오후부터 개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 산지구로서 6도 정도겠고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배촌 지방으로서 32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해상경보입니다. 내일과 모레 함경북도 해상에서 주의경보입니다. 내일 함경북도의 가까운 바다에서는 북동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먼 바다에서는 북동풍이 10 내지 15m로 강하게 불겠습니다. 그리고 물결은 2 내지 3m로 높겠으며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경남도와 강원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으며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 함경북도의 가까운 바다에서는 북동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먼 바다에서는 북동풍이 10 내지 15m로 강하게 불겠으며 물결은 2 내지 3m로 높겠습니다. 함경남도와 강원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조선소에서는 내일 북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모레는 북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함경북도 해상에서 센 바람과 높은 물결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수산과 해안 부분에서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근대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기간에 습한 바다 공기와 저기압골이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동해안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고 특히 13일과 14일에는 함경북도와 강원도의 일부 바닷가 지역에서 폭우를 통발한 비교적 많은 비가 내릴 것이 예견됩니다. 북부 내륙 지역에서도 산발적으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동해안 지역에서 앞으로 비가 자주 내리면서 해빛 침률이 낮아지는 데 맞게 농업 부문에서는 농작물들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해당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할 것입니다. 특히 벼가 물에 잠기지 않도록 논물 관리를 잘하고 강냉이밭과 가을남새밭들의 물빼기를 제때 진행해서 토양 습도를 낮추며 병해충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주기 바랍니다. 이 기간에 전국 일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낮겠습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